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빅뱅 이론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정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제 집약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O2 교재 맨 처음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맨 처음 파트는 읽어보기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 자, 우리 빅뱅 이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빅뱅. 자,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펜 좀 바꾸고요. 자, 빅뱅 이론. 자, 이 빅뱅은요, 일단 먼저, 요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주 대폭발론인데, 자, 가모프라고 부르는 사람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빅뱅 이론이 어떤 것인지 먼저 개괄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는 한 점이었답니다. 가모프가 이해했던 빅뱅 이론에서 우주는 한 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대폭발. 자, 이걸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빅뱅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러면서요, 맨 처음 등장한 입자들이 있었답니다. 어떤 거였냐면, 바로 기본 입자가 등장했답니다. 근데 이 기본 입자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쿼크와 그 다음에 경입자, 혹은 렙톤이라고, 일부학교에서는 렙톤이라고 배워요. 경입자라는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 기본 입자 다음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생성된 입자가 바로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이 됐답니다. 원자핵.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자가 등장한 게 그 다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빅뱅 가모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요, 요거는 그냥 대폭발이니까, 빅뱅이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 입자, 그 다음이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원자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입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기본 입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뭐였었냐면 바로 쿼크라고 부르는 물질이었습니다. 쿼크.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쿼크인데요. 정확하게 얘네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는 아직 연구 중에 있어요. 근데 이 종류가요, 6종류가 있었답니다. 6종류. 자, 그 종류를 보자면 이런 것이 있었어. 업쿼크, 다운쿼크, 그리고 스트레인지, 그 다음이 참, 그리고 바텀, 그리고 탑. 뭐 이런 6가지의 실제로 6가지의 쿼크가 종류했는데요. 우리는요, 딱 이것만 공부합니다. 바로 뭐냐면 업쿼크하고 다운쿼크. 요 뒤에 있는 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도 빠져있는 내용이야.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 업쿼크는요, 실은 전하를 띠고 있거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경우에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라고 부르는 전하를 띠고 있고요.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부르는 전하를 띠고 있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쿼크.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업쿼크와 다운쿼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입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총 6종류가 있답니다. 6종류. 자, 어떠한 종류가 있냐면 전자, 그리고 미원. 미원은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 그 다음에 타우. T자는 아니고요. 그리스 문자로 타우. 그리고 각각의 중성미자,
중성미자.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뭐냐면 경입자가 탄생을 했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또 6가지를 다 외우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자, 요거 전자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요거 학생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전자는 맨 처음에 등장한 기본 입자의 일부였습니다. 오케이? 꼭 기억해 두세요. 전자는 원자나 또는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등장한 입자였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얘는 정기적으로 전하를 띠고 있는데 그 전하의 값이 마이너스 1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좋지? 자, 그래서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가 있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기본 입자에 대한 거, 용어에 대한 거 꼭 알아두세요. 기본 입자에는 쿼크와 경입자가 있다. 오케이? 그것도 꼭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는 이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었답니다.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었대. 자, 여기에 관련돼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양성자, 중성자. 실은요, 얘네들은요, 쿼크가 모여서 된 게 바로 뭐냐면 양성자나 중성자입니다. 먼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띵, 띵, 띵. 자, 요거 요렇게.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입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먼저 여기에는 업쿼크, 그리고 다운쿼크가 이렇게 3개가 모인 입자가 탄생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 업쿼크는 전하량이 얼마였지? 플러스 3분의 2. 요것도 플러스 3분의 2. 맞지? 그런데 다운쿼크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러면 이 3개를 더한 값은 얼마나 될까? 네, 맞습니다. 플러스 1이 되어버립니다. 맞지? 그래서 이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양성자라고 부르자라고 한 겁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역시 3개가 모였는데요. 오케이? 이렇게 3개가 모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모였냐면 이렇게 모였답니다. 바로 뭐냐면 업쿼크, 다운쿼크. 자, 이것도 더해봅시다.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면 얼마큼 되겠어? 0. 잘했어. 자, 그래서 이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성자라는 말을 씁니다. 오케이? 되겠지?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요거 양성자, 중성자. 쿼크 어떤 것들이 모여서 이것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양성자, 중성자 다음에 드디어 뭐가 만들어졌냐면 바로 원자, 핵이 만들어졌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거 하나 조금 공부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아. 요게 시간도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원자 핵은요 3분 정도에 만들어졌답니다. 3분 기억하세요. 빅뱅 이후 3분 정도에 원자 핵이 만들어졌답니다. 오케이? 원자 핵. 자, 그러면 이때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핵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러한 특징이 조금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먼저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돼. 뭐냐면 수소는요 H고요. 헬륨은 He2가 되거든. 그런데 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 1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가 2개가 결합된 놈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실제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 수소의 원자핵인데 양성자 1개만 가지고 있다.
양성자 한 개만 가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양성자 한 개를 우리는 수소 원자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되겠지? 그런데 3분 정도 되었을 때요. 이러한 특징을 가졌답니다. 자, 처음에는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거의 엇비슷했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양성자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될 때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거든. 질량은 거의 비슷하지만 중성자가 조금 더 질량이 커. 이유는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했다라는 말은 너가 밥 먹은 것과 똑같아. 밥 먹고 나면 몸무게 어떻게 되지? 다소 증가하지. 똑같은 이치야. 오케이? 즉 에너지는 질량이고요. 질량은 에너지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거든. 오케이? 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실제로 뭐냐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점차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외부의 온도가 낮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진 거야. 그래서 양성자는 중성자로 변하지 못했거든. 대신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놈이거든. 방출하는 건 뭐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답니다. 바로 양성자 수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3분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즉 양성자 수와 잠깐만 볼게요. 양성자 수와 그 다음에 중성자의 수의 비가 몇 대 몇이었냐면 세보도록 합시다. 1, 2, 3, 4, 5, 6, 7, 8, 9, 10, 10, 1, 10, 2, 10, 3, 10, 4 14개 그 다음에 중성자는 2개 14대 2, 7대 1 정도 되었답니다. 근데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이렇게 묶여서 헬륨 원자핵이 됐답니다.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지. 양성자 한 개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수소의 원자핵이라고도 부른다.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묶였어. 이렇게 묶인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수소 원자핵 수 대 헬륨 원자핵 수는 몇 대 몇이 되는 걸까?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묶였으니까 얘는 한 개. 12대 1이 되겠습니다. 맞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질량은요 거의 엇비슷합니다. 얘가 1835, 얘가 1837.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두 개가 엇비슷하다. 그냥 1로 보자. 하나하나 보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자.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짜리가 12개 있지. 그치? 수소 원자핵 질량대, 오케이? 질량대 헬륨 원자핵 질량 12개짜리는 하나짜리가 12개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는 얼만큼이나 될까? 하나, 둘, 셋, 4개니까 질량이 4 정도 되거든요. 하나가 있는데 질량은 4이다. 그치? 그러면 질량비는 12대 4. 결국 3대 1이라고 부르는 질량비를 갖게 됩니다.
그지? 자, 가모프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실은, 가모프가 논문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정도로 우주 공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거든. 그런데 후에 과학자들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 전체를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수소 대 헬륨의 비가 3대 1이 된 거야. 그래서 이놈이 빅뱅 이론의 바로 제1 증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바로 뭐냐면 요거 7대 1이 되고 12대 1이 되고 그리고 3대 1이 된다라는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야. 꼭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원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의 형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의 형성. 자, 이 원자는요, 형성. 이것도요, 시간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어. 몇 년이냐면, 38만 년 정도 걸렸습니다. 오케이? 38만 년 정도 걸렸는데요. 실제로 얘는요, 3분 정도 되었을 때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요 정도뿐이 안 됐어. 크기가. 빅뱅 이후에 우주가 이제 우주 공간으로 팍 퍼져 나가는 것이지. 여기에 모든 입자가 다 들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 갇혀 있었어. 그래서 이 당시 우주는요, 어둡지 않았습니다. 빛이 계속 맴돌고 있어서. 그래서 우주는 뿌옇게 보였답니다. 뿌옇게 보였어. 그런데요, 38만 년이나 지났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주의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양성자가요, 이때 우주 공간에 있던 전자를 서로 묶어두기 시작을 했답니다. 헬륨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자를 2개 정도 이렇게 묶어놓기 시작을 했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원자이다.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원자의 형성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 양성자와 또는 헬륨 원자액이 전자와 서로 결합을 해서 원자를 만들었다라는 것보다는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빛이 어떻게 됐냐면 우주 공간을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우주 공간을 쫙쫙 뻗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빛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태초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태초의 빛. 이게 현재까지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존재합니다. 좀 의외지, 그치? 그래서 태초의 빛 38만 년 정도 되었을 때는, 오케이? 3000 켈빈 정도의 온도를 가진 빛이었는데 현재는 2.7 켈빈 정도로 우주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빛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유명한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복사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야. 우주 배경을 차지하고 있는 빛들. 오케이? 자, 이거는요, 사실은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관측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빅뱅 이론의 2번째 증거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되겠지? 자, 이게 빅뱅 우주론의 2번째 증거. 오케이? 자, 그래서 원자의 형성까지 우리 한번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자,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괴로워하니까, 오케이? 짧게 했는데요.
요거는요, 다시 화면 보시면서 차근차근, 필기를 조금 해주시고, 필기한 거 꼭 검사 맡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거는 빅뱅 이론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굿니어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되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